ABR 프로그램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보조 강사 이민우고요. 목차입니다. ABR 프로그램 기본 구조에서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프로그램 언어 종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비디드 C 언어에서는 변어,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타깃이 아토미가 328인 ABR GCC 컴파일러에서 자료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토메가 328을 위한 C 언어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고요. 프로그램 흐름 제어 명령어에서는 if문, while문, for문, 스위치문이 C 언어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교차 컴파일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개발 시스템과 타겟 목적 시스템이 서로 다른 것을 교차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저번에 배웠다시피 프로그램 코딩 후에 컴파일링, 실행 파일을 제작하고 업로드를 한 후에 실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개발 시스템이랑 목적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을 교차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발 환경에서 개발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거는 C 언어고요. C 언어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C++, 파이썬, 자바, 노드.js, C#.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파이썬을 제외한 이 나머지 것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어떤 개발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C 언어 외에도 다른 언어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main.c에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이 메인에서 LED 키는 것을 해봤습니다. DDR-B 0X 20이나 아니면 포트 D는 0X 20 세미콜론 이렇게 해가지고 LED를 켜보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C 언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메인 C가 있고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이 AVR/io.h도 이런 라이브러리에 속하겠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헤더 폴더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함수들을 쓸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이죠. 이런 함수들을 쓸 때가 있는데 이 함수들은 꼭 위쪽에다가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C++ 같은 경우는 아래다가 선언을 해주셔도 동작을 하는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위에 선언을 해주셔야지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함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위에다가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여튼 LED STR 라이트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 따라서 이게 출력이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set 커서 가로와 LED 데이터 라이트 가로를 호출을 시켜주는데요. 이 두 함수는 지금 메인문에도 없고 여기 main.c에도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디 있을까요? 확인을 해보시면 전부 이 lcd.h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lcd.h를 쭉 따라가 줍니다. 네, 이쪽에 있고요. lcd.h 이쪽에서는 함수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진짜 안에 있는 함수 내용들은 여기 lcd.c에 있습니다. 그래서 lcd.c에 가시면 이 함수 내용들이 쭉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사용할 언더바 딜레이 언더바 미리세컨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저희는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추후에 다르게 이용하실 때 여기 있는 값을 뭐 다르게 뭐 변경해서 넣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내용들을 꼭 이 lcd.c나 lcd.h에 있는 내용들을 꼭 알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코딩을 한 과정 이후에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main.5나 lcd.5나 이런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고요. 이게 그 ref라는 그 오브젝트가 모인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파일에서 그 링크 과정을 거쳐서 헥사 파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헥사 파일은 뭐 기계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이걸 그 아트메가 328의 ISP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이 메인이 있을 때 이 안에 선언해주는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부르고요. 이 바깥에 선언해주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선언해주는 전역 변수를 보시면 함수 밖에 선언된 변수라고 부르시고요. 선언 위치 아래에 있는 함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지역 변수는 지금 이 메인문 안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괄호로 내부에 해당되는 블록에 선언된 변수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위치가 블록 안으로 진입될 때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을 벗어나면 소멸됩니다. 블록은 이 중괄호부터 이 중괄호까지를 뜻하겠고요. 그래서 이 지역 변수는 이 지역 변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블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선언 또는 정의한 후에 사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함수를 호출하려면 그 파일 앞에 반드시 선언 또는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cd 언더바 stl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호출할 때 메인C 앞에 lcd stl 라이트 함수에 대한 동작을 미리 정해 주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 함수에 대해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샵 include 지시어는 그 위치의 파일 내용을 펼쳐 놓은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샵 include lcd.h는 그 위치에 lcd.h 파일을 끼워 펼쳐 놓은 것과 같습니다. 네, 2에서 3 위치면 이곳이죠. 2번, 3번. 이 위치인 lcd 언더바 init 가로와 lcd 언더바 데이터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lcdh 파일 내용 중 6번 위치의 함수 lcd 언더바 init과 lcd 언더바 데이터 라이트의 반환 자료형과 매개 변수에 대한 자료형 선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불러왔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샵 include studio.h는 studio.h 파일을
라이브러리 헤더 폴더에서 탐색합니다. 이 큰 따옴표 안에 적혀진 파일은 현재 작업 폴더에서 탐색이 되고요. 그리고 화살가로 안에 적힌 파일은 이미 정해진 라이브러리 헤더 폴더에서 탐색을 합니다. sprintf 함수는 라이브러리 헤더 폴더의 studio.h 파일에서 프로토타입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선언했다고 아시면 되고, 이 sprintf 함수라는 걸 추후에 사용을 하실 때 이 함수, 이 studio.h라는 헤더 파일을 꼭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더바 딜레이 언더바 미리스 함수는 라이브러리 헤더 폴더의 하위 폴더인 util/delay.h 파일에서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할 때 다른 파일에서 선언 또는 정의된 변수와 함수의 주소 연결이 있고요. 링크가 진행될 때 main.o, lcd.o, libc.a가 같이 결합이 됩니다. 호출하는 함수의 시작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다른 파일에서 정의된 변수의 위치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함수와 변수의 주소를 연결하여 다운로드 파일을 생성 가능합니다. include 매크로도 상수 또는 복잡한 식을 레이블로 대응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max lcd str 스트링 레이블을 등장하면 0x40으로 대체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네, 타깃이 아트메가 328인 AVR GCC 컴파일러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티엄 CPU로 하는 비주얼 C++ 컴파일러와 이 AVR GCC 컴파일러로 자료형을 만들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는 AVR GCC에는 1, 비주얼 C++에서는 1. 그래서 둘 다 1바이트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인티저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티저는 AVR GCC는 2바이트, 비주얼 C++는 4바이트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티저 인티저 그리고 롱 인티저 그리고 더블과 롱 더블 이런 현재 자료형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는 당연하게 메모리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사용되는 환경의 장단점 따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하버드 아키텍처보다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대로 하는 경향이 있겠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데이터를 사용해 줄 필요성도 별로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들 보면 이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 바이트 수가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거는 몇 바이트다 지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정을 왜 해주냐면 저희가 이 인티저를 사용할 때 제가 2바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직 바이트라는 개념이 없으실 텐데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래서 1바이트는 네, 이렇게 크기가 나타내는 것으로 크기가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바이트 같은 경우를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프로그래머로 바꾸신 이후에 저희가 0바이트 2바이트를 인티저인 ABRGCC에서 2바이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1111 그러니까 총 16비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6개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진수에서 적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걸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5, 16. 그래서 이거를 10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개수가 65,535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맨 앞자리 수는 부호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면 음수, 이게 0이면 양수. 그래서 MSB에 따라서 음수, 양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1을 빼고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적어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32,767부터 마이너스 32,767. 근데 지금 0이라는 공간에서 그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한 자릿수가 더 많도록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크기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양수만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1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0에서 65,53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바이트 크기가 이 정도나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었습니다. 아트메가 328을 위한 시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시어는 변수 앞에 붙인다던가 변수 뒤에 붙이는 데 따라서 기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전에 그 0부터 사용하는 그런 변수와 아니면 음수부터 양수까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수에는 훨씬 더 많은 그 명령어를 쓸 수 있고, 음수는 마이너스가 1 정도 많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변수 앞쪽에 사용하는 부호 지시어입니다. unsigned를 붙이시게 되면 0부터 양수의 그런 바이트만 차지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비고를 보시면 양수와 0값만을 가질 수 있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사인드를 앞에다 붙이시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 영, 음수 모두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인드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드는 저희가 처음 변수를 선언할 때부터, 이 네모를 만들 때부터 사인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용을 안 하고요. 네,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그런데 이 ABR 스튜디오에서는 따로 그 디폴트 값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사인드 같은 거를 처음부터 지정을 해주도록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타 GC어에는 레지스터, 볼라타일, 스태틱, 콘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레지스터는 컴파일러에게 선언되는 변수를 레지스터로 할당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그 할당되는 그 변수의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은 사용을 못하고 일부분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변수들을 사용할 때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컴파일러에게 선언되는 변수를 레지스터로 할당 요청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볼라타일은 컴파일 시 최적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 그 SRAM에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볼라타일이 휘발성이라서 휘발성인 저장 장치인 SRAM에 저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SRAM에 다른 메모리가 잡히면서 지워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메모리를 건너뛰면서 잡혀가지고 비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최적화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태틱은 함수가 종료되어도 변수값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인 함수에 지정을 해 주었어도 스태틱을 사용해 주게 되면 전역 변수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콘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클럭 수를 지정해 줬어요. 클럭 수는 60MHz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이거를 저희가 코딩을 실수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그러니까 연산이 돼서 1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콘스트에 그런 추가적인 연산이 들어가게 되면 에러가 뜨게 됩니다. 수정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콘스트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실수를 안 한다고 장담하시는 것보다는 이 기타 GC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실수를 막아보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아트메가 128을 위한 시언어, 거기서 숫자 상수에 대한 표현이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BR 숫자 상수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10진수는 12, 16진수는 0x를 앞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2진수는 앞에다가 0b를 붙입니다. b는 소문자 b고요. 8진수는 앞에 0을 붙입니다. 숫자 0이고요. 그리고 10진수 중에서 롱타입은 뒤에 l을 붙입니다. 그리고 10진수 중 언사인드형은 뒤에 u를 붙이고요. 플로트형은 이 뒤에 f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더블형과 비교해서 이 f형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블형에는 그냥 소수점만 사용을 한다. 플로트형에는 이 뒤에 f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0.1.0이나 0.1은 이렇게 생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짜시는 것보다
남의 코드를 보고 배우시는 게 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배우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 방식을 배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코드 짜실 때 그런 것을 따라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표현들은 잘 안 쓸 것 같지만 정확한 메모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메모리가 깨지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꼭 이런 증상으로 이렇게 코딩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바이트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가정에서 언사인드 캐릭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00000부터 11111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인티저로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더 증가해버렸죠. 근데 저희는 여기서 1이 증가가 되면 다시 0으로 복귀하는, 메모리가 꽉 차면 0으로 바뀌는 컴파일러도 있거든요. 그래서 0으로 동작되기를 바랬는데 숫자가 1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저희가 에러를 찾는데 되게 어려운 경우가 생기겠죠. 코드는 틀리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법 차이에서 생긴 문제니까요. 그 무슨 캐릭터와 인티저를 합쳐서 뭐 결과를 나타내다가 이런 에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법을 사용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이사항으로 밑에 이게 달려져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 ABR GCC 컴파일러에서는 이진수 표현을 위해서 0B 형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PC의 비주얼 C++에는 그 기능을 사용해 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의 차이가 있겠고요. 네, 프로그램 흐름 제어의 명령어입니다. if문은 분기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형식에는 if문 하나가 있고 가로가 있습니다. 그 가로에는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조건식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조건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A에다가 1을 주고 B에다가 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1이 들어있고 B가 2가 들어있으니까 1이 2보다 크지 않죠. if는 이 조건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else는 if 내용이 틀리면 작동하는 조건문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블럭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max라는 변수에 B에 있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max에 2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더 이 i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이 맞으면 if가 작동을 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조건식의 결과값이 성립을 해서 1이 출력이 나오면 if가 작동이 되고, 조건문의 결과값이 0이 나오면 if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f문에 이런 중괄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if문 조건이 맞았을 때 동작되는 블럭입니다. 그런데 이 중괄호가 없고
이 밑에 한 줄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지금 뭐 중괄호가 없죠. 이러한 중괄호가 없죠. 이 if은 바로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명령어는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형식 2에서 보셨을 때는 if가 틀렸을 때 else가 작동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만약에 else if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if가 틀리고 else if에서 조건을 또 만들고 이쪽이 맞으면 작동을 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else가 있겠죠. 뭐 다 아니면 아닙니다 라고 출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질 수도 있겠고요. 지금 모든 코드를 알려드리기 힘들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명령어는 이런 조건문은 이런 조건문이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C 언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얇은 C 언어 책과 C 언어 예제책을 구입하신 후에 그 예제책을 위주로 그 얇은 C 언어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반복문 중 whil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hile은 while 옆에 조건식이 있습니다. 조건식은 아까도 배웠던 거죠. 그래서 조건식이 맞으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들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문이 틀리게 되면 여기서 while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while 가로 1 가로 닫고를 썼는데, 이렇게 되면 조건문이 계속 맞는 것과 같이 출력이 돼서 이 중괄호가 계속해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건문이 맞으니까 중괄호가 출력이 되고, 중괄호 끝났으니까 조건문이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을 while 1이라고 적고요. 여기 안에 뭐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탈출을 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그거는 다른 문법에서 보시는 게 더 편리해서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sum을 보시면 sum을 0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 i라는 변수에 0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i가 1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현재 i는 10보다 작은 걸로 보이고요. 현재는 0이니까요. 그래서 이 중괄호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sum 더하기 i는 sum이다. 그래서 sum은 현재 0이고 i도 현재 0이죠. 0 더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sum에 현재 0이 들어있고요. i 플러스로 i가 1 증가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i는 현재 0이고 그 sum도 현재 i는 현재 1이죠. 아까 그 증감자가 있었기 때문에 i가 1 증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i는 현재 1이고요. sum은 현재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요. 그리고 i가 또 증가해서 2가 되고요. sum은 현재 1이고 i는 현재 2입니다. 1 더하기 2는 3이 되겠고 i가 증가해서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반복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이고요. 이거는 뽀라고 부릅니다.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처음에 초기화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조건식이 맞으면 이 안에 있는 블럭이 작동됩니다. 블럭이 작동된 후에 이 증감자문이 있는데 증감자문에서 증감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뽀문을 많이 사용하고요. 처음에 초기화가 있습니다. 썸은 아이와 같고 연과 같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0으로 세팅이 됐고요. 그리고 조건문이 있습니다. i는 현재 0이죠. 그리고 0이 10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재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이 블럭이 작동이 됩니다. 블럭이 작동되면서 i는 0이고 썸도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0은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i 플러스 플러스가 작동이 됩니다. i는 현재 1이 됐고요. 그래서 i는 현재 1이고 1이 0보다 작냐 1이 1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조건이 또 맞기 때문에 또 이 코드가 작동이 되고요. i는 1이 들어가면서 0 더하기 1이 되고 썸에 1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두 줄의 명령어 가지고 이 하나 둘 셋 넷 다 5칸짜리 명령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뽀의 장점과 while의 장점이 있는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만드신 사람들을 보고 이게 좋더라 안 좋더라 그런 걸 판단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식 케이스 분기문입니다. 식의 연산 결과와 정수값이 일치하는 위치에 케이스 부분이 수행됩니다. 식의 결과값과 케이스 정수 n의 일치값이 없을 때 디폴트 위치를 수행합니다. 브리크 명령 스위치식 케이스 분기문 종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행. 사례 1을 그 예로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에 식이 들어갑니다. 이 식은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캐릭터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문자 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케이스 뒤에 있는 이 정수와 같은지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게 되면 이 바로 밑에 있는 이 콜론 밑에 있는 것들이 쭉 작동이 됩니다. 브리크가 나올 때까지 작동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실행이 되겠네요. 만약에 정수 2가 맞게 되면 B가 작동이 되겠네요. 그리고 브리크를 사용해서 이 함수를 탈출을 하겠고요. 만약에 이 정수 이 식에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디폴트가 작동이 되면서 콜론 밑으로 쭉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이 케이스 뒤에 있는 식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을 쭉 한 다음에
맞게 되면 이 콜론 뒤에 있는 것들이 쭉 작동하게 된다. 브리크는 탈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는 현재 100이 들어있습니다. 사례 1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스테이트는 현재 100이 들어있습니다. while은 1이라고 적혀있네요. while이 1이면 무한정 반복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 함수에서 쭉 보니까 브리크라고 써져 있는 게 안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정 반복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는 현재 100이 들어있습니다. 케이스에서 식에 100을 찾았습니다. 콜론 밑으로 쭉 작동이 됩니다. A는 현재 아무런 기능이 없고요. 스테이트는 200. 스테이트에 200이 저장됐고 브리크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문의 제일 바깥인 이 중괄호로 탈출이 되겠고요. while 때문에 다시 시작이 되고, 이번엔 스테이트에 200이 들어갑니다. 200. 케이스 200에 들어가졌습니다. 콜론 뒤에 있는 걸로 쭉 작동이 되고, 스테이트 뒤에 100을 넣도록 되어 있네요. 100이 들어가면서 브리크로 이 스위치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while 때문에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스위치 문에 100이 들어가면서 무한정 100, 200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라는 분기문, 반복문,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흐름 제어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이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